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한 주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82.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80.3을 기록했던 7월 1일 조사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5개 권역 모두 하락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선인 100을 하회한 이후 줄곧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치솟은 금리와 집값 하락 우려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심에 약 1만 호 규모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 도림동, 중랑구 면목동, 은평구 응암동 일대 등입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들이 포함된 만큼 일대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지역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기 방지 조치도 함께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주거난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6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19곳에서 총 5,93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첫 서울 아파트 물량이 약 9주 만에 공급될 계획이며 구로구 일대 2곳에서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날로 높아지는 금리 부담과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 분양시장의 변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시장의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이번 주에는 이 하반기 첫 서울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1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이슈와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 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동북부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로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창동 지역하고요. 지금 용산 개발 때문에 더욱더 탄력을 받고 치솟고 있는 지역이죠. 마포구 망원동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지역들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도봉구 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1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정말 지금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우선 소장님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도봉구 창동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최강역 중심지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창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지금 창동에 집중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게끔 초역세권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관공서, 대형 병원 같은 편리한 인프라들을 손쉽게 누려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낙후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도 지금 많이 산재해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창동은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TX C 노선이 지금 추가로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KTX 노선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동북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겠습니다. GTX C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요, 강남까지 15분 이내로 이제 도달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출퇴근 여건도 좋아질 전망입니다. 네, 도봉구 창동 정말 투자 포인트 자체가 확실한 지역이네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도봉구 창동 입지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도봉구 창동 입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1호선,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역에도 7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 도심 어느 곳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교통편을 가진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창동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학군이라든지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시설들을 편리하게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 인프라 같은 이제 대형 인프라들을 손쉽게 누려볼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노원역과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창동 도시 활성화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쪽으로 개발이 밀집돼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신경제 중심지로서 이제 상업 첨단 업무 시설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달라진 창동 금방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은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요, 노후된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창동역 주변은 여기에 보시면 빨갈수록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창동역 주변으로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손쉽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역 주변으로 이제 노후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재개발이 이제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도 좀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리고 뭐 모아주택에 대한 압박이, 개발 압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은 진짜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확실히 이 역 주변으로 해서 노후도가 좀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도봉구 창동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도봉구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준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이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만석 규모의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 복합 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는 11개 정도의 이제 영화관 상영장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대형 영화 CGV, 뭐 메가박스 이런 것들이 11개 점이 이제 입점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큰 문화시설이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25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K-팝 중심의 문화시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이제 요 이름 자체가 창동 아레나가 아니고 서울 아레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동 차량 기지와요, 면허 시험장 부지가, 이 부지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해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쪽에는 그냥 우리가 뭐 말하는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 메디컬 복합단지, 의료 R&D 센터, 그리고 대형 병원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2의 코엑스 규모의 비즈니스 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뿐만 아니고요. 창업 문화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대형 유통시설까지 이쪽으로 집약돼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쪽에 들어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고액 연봉의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C 노선이 동북부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창동입니다. 지금 이 GTX-C 노선은 강남까지, 삼성 양재까지, 그리고 삼성까지는 15분 거리로 이제 단축을 시켜주겠는데요.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호재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강남까지 이어진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창동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이제 도시에서 거듭나서 일자리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GTX-C 노선에 창동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KTX까지도 연장해서 이제 창동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 이제 발거듭 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도로는 개통이 됐습니다. 위쪽으로는 수변공원이 지금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 같은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프라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강화를 시켜서 도시를 재편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돼서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강남까지의 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요. 도로를 이용하시건, 그리고 뭐 GTX 신호선을 이용하시건, 그리고 뭐 지하철을 이용하시건 간에 교통편이 굉장히 빨라지고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신광지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창동은 8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 시민들을 위한 8만 일자리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8만 일자리만 제공을 해주면 안 되겠죠. 일자리를 위해서 출퇴근을 위한 교통편, 그리고 여기 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거주 수요를 채우기 위한 거주 수요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리고 상업시설들, 여러 가지가 지금 창동으로 지금 밀집돼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동북부의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창동 지금 많이 저평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창동 개발 호재가 정말 많네요. K-팝 팬들한테는 이제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창동 스타일이 불릴 날도 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소장님, 도봉구 창동 현재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 시세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여기는 3룸이고요. 지금 이제 투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4억 1천에서 2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세 시세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실투자액 4천에서 5천만 원까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시세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이제 새로 지은 집이다 보니까 보증금이 5천에서 월에 110에서 120까지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군이라든지 옆에 이제 노원의 학원가들의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가족 단위의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투룸보다는 쓰리룸이 좀 인기가 많다는 점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동북부의 신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5천만 원부터 4억 8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투자 포인트 살펴보면은요, 마포구는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화롭게 발달이 잘 된 도시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직주 근접성과 다양한 인프라들을 누리기 위한 실거주자의 수요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수변 개발,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바로 위편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변 개발, 도시를 재편하겠다는 수변 개발에 대한 이제 효과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통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화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에 따른 이제 반사 효과도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포구에는 대형 상권과 교통의 확장의 호재들이 이제 선제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기대 가치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뭐 교통의 이제 확장이라든지 지금 지나고 있는 노선이 3개 정도 되는데요. 2개의 노선이 추가돼서 5개의 노선이 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학교 밀집 지역에 플러스 교통의 호재가 있다면은 상권의 확대 또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도 확실히 이 재개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마포구 망원동,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상암동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소장님, 마포구 망원동 입지 분석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쪽 입지 분석 한번 해보면은요. 가재우 뉴타운, 증산 뉴타운, 그리고 재건축 이수 성산시형 아파트거든요. 지금 이제 주거타운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의 수요를 채울 수 있다는 거는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점을 이제 알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상암 업무지가 있습니다. 각종 사무실뿐만 아니고 각 방송사들의 방송국들도 이쪽에 이제 입지하고 있는데요. 직주 근접성을 노리기 위한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한강 바로 위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변 개발에 대한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밀고 있는 수변 개발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겠고요. 지금 한강 바로 위쪽으로 공원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강을 끼고 넓은 공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마포에 거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주 수요는 점차 더 높아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마포구청역 6호선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6호선을 따라서 합정역을 통해 이제 강남까지 이동 수월하시겠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용산까지도 굉장히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용산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거주 수요들이 이제 분포가 된다면은 마포 쪽으로 가장 많이 이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마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대학교들이 질비해 있는데요. 대학교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대학교 2030 세대들의 임차 수요가 이 지역의 임차 수요를 담당하고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이제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교 상권들도 이제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마포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롭게 잘 상권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이제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제 마포구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거주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수변 중심 공간을 재편하겠다,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문화, 여가, 업무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도시를 재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강 바로 위편에 위치한 지역이니만큼 아무래도 한강 라인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가장 많은 효과를 받을 텐데요. 한강 바로 위쪽에
이렇게 마포처럼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없다 보니 마포구는 좀 이런 혜택들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상암뿐만이 아니고요. 마곡이라든지 쥐벨리, 여의도, 공덕 업무타운, 그리고 도심 상업 업무 지역 전반적인 외부에서의 직주 근접성 또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요. 직장인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이제 이 마포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교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익률 또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정비창부지라든지 그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세요. 근데 이 정비창부지에는 사실 주거가 3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이제 상업이라든지 다른 업무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마포구에서 조금 챙겨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마포구가 조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테크 도시로 들어갑니다. 기술이 전반이 되는 도시로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으로 이제 금융 도시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두 지역의 이제 연계성이 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운데 있는 지역이 마포 지역이다라는 점만 미루어 보더라도 마포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점 아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포구에서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워낙 이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만큼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발 호재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장님, 그러면 마포구 망원동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상암의 이제 대표적인 DMC몰, 롯데몰이라고 하죠. 롯데에서 지금 시공 중인데요. 100층 규모의 대형 이제 랜드마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상암 같은 경우에는 상업 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 시설이 이제 중심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 시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같이 이제 지역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미루어 봤을 때 상암 DMC몰은 좀 효과가 좀 높을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상암 DMC몰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개의 노선이 오픈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하거나 동시에 오픈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사업이 갖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 청량리역부터 목동역으로 이어지는 강북 횡단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천 대장부터 홍대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마포 쪽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라든지 거주 수요 또한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포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곳의 산재에서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집가 상승률도 이제 영향을 받겠는데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성산시형 재건축 단지고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700세대의 대규모 단지에서 5,000세대의 대단지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변 인프라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 개발 공사도 같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3,700세대가 이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변 집가에도 충분한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요.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주변 집가도 같이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지금 재개발 압력이 상당한 곳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집가 상승도 지금 따라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 소장님, 지금 현재 마포구 망원동 시세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방 2개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금 매매 금액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전세 시세도 좀 높게 이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임대 금액은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투자액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선으로 비교적 이제 서울 지역에서 하는 투자에서는 좀 소액 투자로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박준영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돼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열립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확실히 정체기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주용 부동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지난 5년 동안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었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 일부 조정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할 곳들 찾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많이 올랐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조정이 좀 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난 5년 동안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제가 잠시 뒤에 신문 기사 등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투자할 만한 지역들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투자의 길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의 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인 분당입니다. 이 분당과 일산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작년 연말부터였습니다. 1기 신도시 시장님들부터 그리고 다양한 대선 후보들까지도 1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 1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을 점점 더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양한 뉴스들이 흘러나왔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추진을 해서 2년 뒤인 2024년까지는 이 법안을 마련을 해서 바로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들입니다. 이게 기간이 좀 2년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도 많은데요. 이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야와 그리고 다른 법들과 충돌이 없는 한도에서 개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2년 뒤라고 하면은 분당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제 30년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특별법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2년 뒤에는 이 분당 지역들 큰 기대를 해봐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건축, 그러니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준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재건축 뭉칫돈 몰리는 1기 신도시, 일산과 분당 지역, 이 두 지역 계속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당과 일산 주민들 1억 8천까지도 낼 수 있다. 자, 1기 신도시 46%가 재건축을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도 없고요. 재건축을 추진을 해서 약 2030년경을 목표로, 입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추진을 약속을 한다라는 SNS에 내용을 남겼다라고 바라보신다라면 자, 정부에서 그리고 도지사님까지도 꾸준하게 1기 신도시는 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 급매물들은 대부분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특별하게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었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초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 않다. 바로 지금 투자의 적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분당입니다.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첫 번째로 지어졌었던 신도시과 동시에 이 판교 신도시가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를 겪었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분당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들이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이 판교 지역 같은 경우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들과 새롭게 조성이 되는 좋은 환경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더욱더 커졌다. 분당에 대한 상승 수요까지도 판교가 다 흡수를 해버렸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분당 지역들도 급매물들은 소진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단지 내 상가입니다.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커져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 분당 정자동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들 같은 경우 주변에 대기업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 회사 본사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분당 내에서는 가장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많은 회사들과 대기업들. 자, 중요한 거는 대기업이라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회사 본사들과 그리고 KT 본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잘 모여 있고 학교, 특히 학군과 학원가 같은 경우에도 정자동, 특목고 학군과 그리고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이다 보니까 그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주택 전시관 같은 경우 예전 1기 신도시 분양을 했었을 때에 샘플하우스 용도로 쓰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청약을 받고 모델하우스를 형성을 해놨었던 그 지역인데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상당히 넓은 터에 앞으로 또 어떤 회사들이 더 들어오게 될지 큰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 지역들 5년 동안 가격 상승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가격이 조금 오르는 수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들, 경기, 수도권 지역들 그런 지역들 오른 거에 비해 따져볼 때 거의 오르지 않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바로 재건축에 대한 향후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물건으로 투자가
점점 더 활성화가 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을 잡을 때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낮은 것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 이제는 더 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환경 영향평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7년에서 8년 이상의 시간은 무조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어떠한 경제적인 풍파가 오더라도 버텨줘야 되는데 이 수요가 꾸준하고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의 영향을, 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아파트 구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자, 이 상가를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PDA 수첩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한번 지금 강남권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권이 정말 좋고 상권의 주소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이 상가 조합원들한테도 입주권 또는 상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아파트들, 단지 내 상가들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가를 다시 받느니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상가보다는 커뮤니티 시설들을 차라리 더 넣는 것들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협의를 통해서 바로 이 상가 조합원들한테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서점을 방문해 보신다라면 상가 재건축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련이 되어 있는 책들이 조금 많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 살펴보시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게 아니시라고 하시면은 지금 방송을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 규제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강남에 최근에 투자 잘 하시던 분들이 아이들 명의로 이런 상가들을 많이들 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 무주택 상황이 되겠죠. 향후 주소 이전을 통해서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아이는 이 상가 하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청약통장은 청약통장대로 새롭게 아파트 청약을 넣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상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에 대한 입주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좋은 입지의 상가,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하나 정도 보유를 하고 있게 된다라면 든든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품귀현상 벌어진 투자.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예로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조그만한 평수입니다. 자, 한 평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거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나서 2배 가까이 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이 다른 것들보다도 더욱더 가파르게 붙고 무엇보다도 일반 주택보다도 사고 팔기가 더욱더 용이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7년 뒤, 8년 뒤에 입주권까지 받기가 나는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노려서 지금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또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상가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 피한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상가 조합원들의 손을 계속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할 이유는 더 이상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자, 지금 소액으로 투자에 나서려면 사실 일기 신도시가 가장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꾸준하게 월세가 나오면서도 향후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추진 절차입니다. 지금 이 사업 준비 부분이 앞으로 특별법이 마련이 된다면 이 기간이 더욱더 짧아지게 되고 이 내용에서도 더욱더 빠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행정적인 처리가 약 2년에서 3년 정도 빠르게 추진이 된다라면 아파트 입주까지는 약 7년에서 8년, 약 7년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에는 사실상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이때만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만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된다라면 사실 소액 투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은행에도 돈을 넣어놓기 좀 애매하고 소액, 집을 사기에도 아파트를 사기에도 애매한 소액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단지 내 상가들 같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상당한 이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곳에 투자를 한다라면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 가격 1억 8천대에서 2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 10에서 약 13만 원 정도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대출 자체가 요즘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출 없이 약 1억 중반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쪽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노려서 그 프리미엄을 직접 받아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지가 정말 빛나는 곳인데요. 9호선 황금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원룸과 투룸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 원부터 7억 6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북 같은 지역도 모아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서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표가 된 신속통합기획 3차 공모 같은 경우에도 10월 중순 정도까지 또 공모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들 한번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 내의 다양한 지역들, 특히나 오래된 노후 지역들 같은 경우 다양한 개발들의 광풍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 강남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내에 그리고 1기 신도시, 1신속 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그리고 1기 신도시 개발 등 서울과 수도권 내의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남, 특히 이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모아타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내에서 재개발 사실 생각도 안 해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들고 나옴에 따라 강남에서도 이런 재개발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입지가 정말 좋은 반포일동 지역입니다. 지하철 9호선, 7호선, 3호선, 아래쪽은 2호선과 신분당선을 관통하고 있는 강남대로 라인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개발 호재 그리고 강남대로 일대 형성이 되고 있는 다양한 상업시설들과 업무시설들 주변에 모든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위쪽으로 신사, 압구정, 청담, 오른쪽 삼성동과 바로 오른쪽 옆에 형성이 되어 있는 역삼동, 아래쪽으로 서초동에 있는 다양한 업무시설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지역들 앞으로 더욱더 커져 나갈 텐데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보니 소액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투자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역삼동, 서초동, 반포동, 논현동 이러한 지역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신분당선입니다. 1단계 공사 구간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개통을 했습니다. 자, 2단계로는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9호선을 통해서 삼성동까지 지하철로 5분, 용산까지는 약 5분 정도면 향후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이 지역들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규모 업무시설 2곳을 모두 지하철로 관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들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서초동에 있는 롯데칠성부지 등 다양한 지역들도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강남대로 일대에 저는 지금 뭐라도 좀 사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에 금매가 종종 하나 둘씩 튀어나오고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 잡아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들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고 이 주변 일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은 한번 믿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이 투자하는 곳에 나도 같이 따라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동도로 통합개발 사업 GTX 2개 노선이 관통을 하고 지하에 거대한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공사 들어갔으니까 어떠한 식으로 공사가 될지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 주변 일대의 투자 가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이곳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반포일동에서도 이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반포자이입니다. 자, 이곳 역시 지금까지는 천덕꾸러기였었던 경부고속도로가 공원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곳의 집값들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서울이지만 서초구, 특히 강남 같은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개발 호재가 있고 아이들 키우면서 출퇴근하기에 좋은 여건, 대중교통과 모든 교통망들을 잘 갖추고 있는 입지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반포 일동 지역입니다. 자,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면서 자, 모아타운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곳은 이 모아타운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소규모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면서도 모아타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총 3블럭으로 크게 나누어서 왼쪽에 있는 반포자이가 부럽지 않은 곳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포일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 추진,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변 일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바람은 거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집값 급락하는데 서초만 신고가를 찍고 있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 가격 6억 중반대에서 7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락 시기를 겪게 될 때는 땅값, 그러니까 이 집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포 일동 지역 같은 경우 땅 지분 한 평 가격이 약 1억 1천 이상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오히려 집가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만큼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세를 놓고 실투자 금액은 약 3억 중반에서 약 4억 안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나오는 지역인데 아마 이 지역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염두를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과 무엇보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한 모아타운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프리미엄 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준 전무님과 서초구 반포동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의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설명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